이 사람들은 유물을 발견을 하다가 이 독일 광산에서 뭘 하냐면 금괴를 발견합니다. 나치 독일이 모아놓았던 금괴를 발견하는데 이 금괴가 한 몇 톤이 되냐 하면 1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외숙의 역사 발전기 4번째 시간이고요. 역사 발전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성모자상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생각을 하시면서 제목이 나타내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모자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성모자상이 엄청난 수작이라고 합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16세기 무렵에 이 대리석으로 성모자상을 만드는데요. 원래는 이탈리아에 있는 시에나 성당에 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벨기에에 있는 재력가가 이것을 구입을 해서 벨기에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는 벨기에에 국보가 되어 있고요. 벨기에 브리헤라는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이탈리아 밖으로 반출된 모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성모자상은 유명한 모자상입니다. 자, 그러면 겐트 재단화라는 것입니다. 자, 얀 반 에이크가 만들었고요. 네덜란드의 최고의 예술품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재단화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재단의 뒤쪽에 병풍처럼 크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화가 되고요. 여기에 양가 쪽에 있는 문을 닫게 되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이고 그 문을 열면은 이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단화는 다 똑같은 재단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 신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재단화가 가지는 의미가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아까 성모자상과 이 재단화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냐면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약탈만 당한 게 아니라 그 행방을 모르고요. 전쟁 중에 소실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소실의 위기가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뉴먼트맨입니다.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자, 이 모뉴먼트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념물을 전담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띠고 형성된 부대이라는 거죠. 자, 이 모뉴먼트맨들은 13개국에서 모인 남녀가 35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되찾은 문화유산들을 끝까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뉴먼트맨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를 보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몬테카시노 수도원 폭격 사건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실수 때문이었던 거죠. 연합군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공격 부대가 정확한 시간에 포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알아보았더니 이 수도원이 독일의 거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연합군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독일군의 전멸을 위해서 이 수도원을 폭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네, 대참사였습니다. 독일군은 없었고요. 역사가 서린 수도원만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또 독일군이 미술품을 다량으로 파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쟁 중에 파괴되는 인류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게 되죠. 그 결과물로서 모뉴먼트맨의 부대가 결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는요, 각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하고 나서는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예술품을 약탈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전리품을 전담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하인리 괴링이라는 부하가 이끄는 예술 전담 부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약탈한 전리품이 2만 1000여 점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회화, 조각, 건축 여러 가지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히틀러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곳곳에 숨겨두기 시작을 하거든요. 전쟁이 길어지고 패전이 짙어지자 히틀러는 한 명령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바로 네로 명령서라는 겁니다. 이름이 왜 네로 명령서라고 하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 네로 황제가 있을 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재 때 아마 네로가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적에 의한 전쟁 수행을 위해서 즉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독일 영토 내의 모든 군의 수송, 통신, 공업시설 그리고 보급 창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가치 있는 그 밖에 다른 무엇이든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독일에 들어왔을 때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수송, 통신, 공업시설 다 파괴해, 보급창고 다 파괴해,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가치가 있는 그 밖에 다른 무엇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거는 뭐가 파괴될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예술품을 전부 다 파괴를 해라 라는 명령에 사인을 한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쟁에서 지면 내가 못 가진다. 자신이 못 가지니까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로 명령서에 이 사람은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뉴멘트맨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잘생긴 맷 데이먼이라든가 조지 클루니라든가 이 사람이 감독이었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활약을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영화로 만들어 놓았고요. 히틀러의 손에서 인류 걸작을 구해내는 임무를 띠게 되는 거죠. 이 모뉴멘트맨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1943년도부터 1951년도까지 활약을 하고 해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모뉴멘트맨들이 활약 덕분에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재는 우리들의 삶이다. 예술품을 되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약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술품을 구하기 위해서 전장을 뛰어다닙니다. 자, 군인 아닌 군인이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진짜 군인일까? 내가 적과 싸워야 되는데 예술품을 구하러 다니느라니 내가 군인일까? 아마 이러한 회의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약탈한 예술품들을 곳곳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창고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불확실한 증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네로 명령서가 벌써 사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로 명령서 전에 하나하나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 사람들은 약탈 목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탈 목록을 발견을 했지만 이 중요한 성모자상과 겐트 재단의 행방은 묘연할 따름이라는 거죠. 자, 네로 명령서에 사인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독일군보다 먼저 발견을 해야지, 먼저 도착을 해야지 이 예술품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은 더 부족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술품이 숨겨진 곳이 어딘가 이렇게 추적을 해가다가 그 예술품이 숨겨진 곳이 1000여 곳 정도가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곳으로 압축을 합니다. 어디냐 하면 오스트리아의 알타우세 소금 광산과 독일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성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소금 광산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보니까 예술품이나 문화재를 저장하기가 딱 좋은 조건이 되고요. 노이슈반슈타인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디즈니랜드 아십니까? 그게 상징물이 뭘까요? 신데렐라의 성이거든요. 그 신데렐라의 성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노이슈반슈타인 성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이거든요. 이 두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000여 곳 중에서도 이 두 곳이 가장 규모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모뉴멘트맨들이 들어가니까 자, 로댕의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바깥에서 많은 세기의 걸작들이 이렇게 그 성 안에서 발견이 됐던 거죠. 이 모뉴멘트맨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실될 위기에 처해진 작품들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성모자상과 겐트 재단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둘의 행방은 어디일까요? 그럼 그대로 사라지고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알타우세 소금 광산에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쾅 하는 폭발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저 소금 광산 안에 예술품이 있다는 걸 아는데 폭발음이 들렸다. 그러면 다 소실된 것인가? 이렇게 한순간 정적이 흐르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네들은 조금 있다가 웃음을 띠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 알타우세 소금 광산에 보관되어 있던 예술품이 한 줌에 그 재로 사라질 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독일군은 철수를 하면서 이 명령을 내립니다. 폭발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 관리를 하던 광부 2명은 이것을 폭파하지 않습니다.
이 광부들의 눈에도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예술품이 한순간에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입구에다가 폭탄이 아니라 폭발물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팡 터트리는 거죠. 그럼 폭발물만 소리를 났을 겁니다. 그러면 저 멀리에서 나치 군들은 폭발음이 들리니까 파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수를 하는 거죠. 입구만 파괴된 덕분에 르누아르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예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타우스의 소금 강산에서 또 이런 예술 수작을 건질 수가 있었고요. 지하에서 드디어 이 성모자상이 극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유명한 성모자상과 겐트 재단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알타우스의 광산과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발견된 이 예술 작품을 분류를 해가지고 각자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데만 자그마치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술 작품이 약탈이 되어서 그 안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사람들이 씁쓸함을 느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금괴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물을 발견을 하다가 이 독일 광산에서 금괴를 발견합니다. 이 금괴가 1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1톤이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100톤이라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이것이 다 금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옥수수 알갱이처럼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네, 금리빨입니다. 그럼 이 상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찾아낸 유물을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찾아낸 예술품에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괴에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금괴가 발견된 것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을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숨은 조력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모뉴멘트맨들은 전쟁터의 문화유산의 수호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예술품이 있는 곳을 발견을 해서 미리 연합군에게 알려주고 이곳만은 좀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군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작전을 방해하는 회방꾼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혹시 독일군의 첩자가 아닌가? 여기 지금 내가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폭격 피해서 해주세요. 저기 문화유산 피해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독일군의 첩자가 아닌가라는 그 오해를 받기도 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전쟁터의 화염속을 누비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면서 문화유산을 지켜내겠다는 신념과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약탈당한 예술품들이 모두가 파괴되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모나리자의 미소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꽉 차 있었을까요? 아마 텅텅 비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파괴한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에 가치가 높아서 보호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문화재는 그 민족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정신이기도 하고요. 인류 전체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보물, 엄청나게 값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보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내가 지키고 싶은 보물이 무엇일까? 떠오르는 게 있다면 모뉴멘트맨들처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꼭 지켜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